안녕하세요. 전 고양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시댁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시댁 가족들이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었거든요. 이제는 말해도 되는 시기쯤이다 싶어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사업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인해 서로 비슷한 고충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서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또 성격이나 생활습관, 가치관이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정짓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 다 결혼 적령기에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라 딱히 양가 집안의 반대는 없었고요.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곧바로 제가 하던 사업이 잘 풀려가면서 남편과 하게 될 결혼 생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보다 당연히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암초로 인해 행복할 것 같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일이라는 말처럼 시댁을 챙기던 제가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거든요. 시댁 가족들 일로 말이죠. 우선 그 시작은 시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시아버님께서 몇 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나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부장적이긴 하시지만 또 무척이나 가정적이셨다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들었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큰 고생이라고 할 것은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나이와 맞지 않게 지내셨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시어머니의 젊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저와 말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철이 없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가실 때도 원하는 건 모조리 다 사셨던 어머님이셨다 보니 아버님께 돌아가시자 그 요구를 자식들에게 하신 거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선 저희에게 하셨고요. 더군다나 제가 어머님과 같은 여성이다 보니 저에게 좀 더 편의 공감대를 원하시고 또 원하는 물건을 요구를 하셨죠. 상아야, 너 김연아가 입었다던 원피스 봤니? 그거 너무 예쁘더라. 그래요? 전 아직 기사를 못 봐서요. 예뻐, 너무 예뻐. 나 그거 좀 찾아서 구해다 주면 안 되니? 그런데 김연아가 입었으면 구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보통 그런 건 정보 나오면 다 팔렸던데. 찾아보면 있어. 나 그거 좀 구해줘라. 내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때만 해도 평범한 원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피스를 입었다는 연예인이 단아한 이미지라 나이와 상관없이 더 마음에 드셨구나 싶었죠. 우선은 물건이 있긴 한 건지 알아보려고 어머님께서 보여준 사진을 확인했는데 어머님 나이에 맞지 않는 원피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 30대 초반이던 저도 소화하기 힘든 옷이었습니다. 가려져 있다고 하나 노출도 조금 있었고요. 너무 놀라 어머님 얼굴을 쳐다봤는데 어머님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며 웃고 계셨죠. 그 뒤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입었다, 들었다, 발랐다 하면 어머님은 연세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걸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비싼 명품이라면 제가 또 거절을 하겠는데 명품이 아닌 것들이 더 많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어머님 댁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용품들도 연예인들이 가지고 나왔다 하면 무조건 가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아야, 나 이거 좀 사줘라. 전기 그릴이요? 이거 비슷한 거 제가 이 집에서 봤는데요. 전기 그릴 2개 있는데 이건 달라. 이거 연기 흡수하는 거래. 어제 TV 보는데 진짜 편할 것 같더라. 어머니 근데 고기 잘 안 드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제 주변에 써봤는데 아예 연기가 안 나는 건 아니래요. 아니 안 나. 연예인들이 쓰는 건데 거짓말 하겠니? TV 보니까 흰 연기 하나도 없더라.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이거 좀 사줘라. 연예인이 쓰는 거면 그리고 유행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머님을 사셔야 했죠. 그러다 제가 어머니만큼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자 어머님께서는 직접 저에게 몇몇 SNS 인플루언서를 알려주시면서 매번 확인을 하라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어머님과 말이 통하게 되니까요. 사업으로 바쁜 상황에 무슨 숙제를 하듯 SNS를 확인해야 하고 있었으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남편이 중간에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절을 해준다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막아주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 SNS 때문에 어머님께 받게 된 스트레스였었죠. 어머님께서 제 SNS 계정을 마치 감시하듯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이나 주말 남편 또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렇게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님께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3-4번은 꼭 어머님을 만나 하루 종일 외식도 하고 좋은 곳도 갔고 일주일에 3-4번은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도 서운함을 표현하시니까 전 제가 어머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저 정도면 교류가 적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직장인, 그것도 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사람으로선 오히려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휴식을 취하는 주말 내내 자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길 바라셨습니다. 너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고 온 것 같더라? 네? 아, 네. 그런데 거기 저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갔던 곳인데요. 어두운 분위기에 퓨전 한정식집. 기억하지. 그런데 나도 때마침 거기 생각이 났었거든. 네가 같이 가자고 하면 나도 따라갔을 텐데.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주말마다 혼자 있기가 좀 그렇네. 매주 이렇게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있거나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어머니, 그럼 형이랑 나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가 평일에 노는 것도 아니고 겨우 주말 이틀 쉬는데 매주 어머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저희는 언제 쉬어요? 한 달에 3-4번이면 그것도 자주 찾아뵙는 건데. 남편도 주말에는 쉬고 싶으니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어머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옵싹했던 건 어머님께서 제 SNS를 매번 확인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거였죠. 제가 사진을 올리면 바로 그 즉시 그 사진과 관련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대부분이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 서운해하시는 연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쉬는 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비밀스럽게 해야 되었죠. 주말이 되어 어머님께 연락이 오면 일을 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게 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곧 말씀드릴 일에 비하면 애고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만을 끼고 도신다는 거였죠.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의 도움받는 걸 귀찮아하고 자립적이던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부모님께 위주할 고주할 모든 걸 말하며 많이 기대는 성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나이 때 보통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남자아이들과 달리 아주버님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더 많이 어머님께 말했고 부탁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마음을 걸절당한 뒤 울면서 어머님께 당시 감정을 말했고 그 여학생과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죠. 그 정도로 아주버님 성격이 여리고 유약해서 그런지 어머님께서 아주버님을 많이 감싸고 도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죠. 그래도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사건 사고 없이 무난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부부가 모두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상한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없던 아주버님이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형, 아주버님인데 당연히 도움을 드렸죠. 그것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왔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시켜주기도 했고 나라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직접 알아봐주면서 이왕 이렇게 하게 된 사업 잘 될 수 있게 없는 시간 쪼개며 도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아주버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전에 모르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집이 정말 강하다는 걸 알았죠. 잘못되어 있는 걸 알려줘도 자신이 납득을 못하면 절대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 자기 고집도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건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고집을 부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에 고집을 피웠고 그 고집은 동생인 남편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이 납득 가능한 선까지만 도움을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처참하게 사업은 망했습니다. 또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머님께 받은 큰 돈도 다 날리게 되었죠. 회사를 다니며 모아온 돈과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돈까지 모두 잃게 되었으니
당연히 아주버님께서 다시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무슨 고집인지 회사 취업을 하지 않고 사업구상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구상 시간이 꽤나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머님께서 아주버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며 정신을 차리게 하셔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저와 남편에게 아주버님 좀 도와달라며 밑도 끝도 없는 부탁을 해오셨죠. 태영아, 상아야, 너희가 태범이 좀 도와줘라. 저 나이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너희가 사업을 좀 도와주든 아니면 취업 관련해서 뭘 좀 해주든 네 형 좀 도와줘라. 응? 어머니, 저희가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할 거면 초기 창업 비용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보라고 말해본 적도 있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일자리도 구해줬는데 형이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저희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형 옆에 있으니까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라도 하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가 형한테 조그만 어감을 강하게 말하면 하려는 말도 가로막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은 형인 아주버님을 대화로 설득해보기도 했고 저는 제 지인에게 부탁까지 하며 일할 곳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다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은 사업을 할 거라고 말이죠. 계획만 한다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 저희도 가족으로서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아주버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업 중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도 직접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싫다고 하니 저희도 반쯤은 포기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부탁을 해오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사업하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너희가 태범이가 원하는 사업 할 수 있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저렇게 고집 피우는 거 보면 분명 저번처럼 허무하게 망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좀... 이 사람이 형한테 알려준 소자본 창업은 몰라도 형이 원하는 건 규모가 커서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드는 건데.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금 무조건 사업을 크게 할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 자체를 아셔야 한다니까요. 아주버님이 구상한 사업이 설령 운이 좋아서 된다고 해도 그 구조를 모르면 금방 매출 떨어져요. 그러면 쟤를 저렇게 방 안에만 있게 놔둬? 가족이면 믿고 도와줄 생각을 먼저 해야지. 너희가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노하우를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만 들으면 저희가 다른 사람 사업도 관리해줄 만큼 능력 있고 성공한 사업가이거나 시간 많은 백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기도 바쁜 상황에 누구 걸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사업 계획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어머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같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어머님 부탁에 못 이겨 아주버님께 사업 자금에 관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돈도 들어가 있으니 아주버님 사업에 더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정작 사업의 주체는 떡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도 아주버님의 사업은 망하고 말았죠. 빌려준 돈이 적은 돈도 아니라 저희에게도 아주버님의 이번 사업 실패는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더 난감한 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다 보니 누구 탓도 돈을 갚으라는 말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였죠. 이런 답답한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며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달리 어머님께서는 또 그렇게 충격을 받은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그때쯤 빠지셨던 게 있었거든요. 트로트 가수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일에 대해서 거의 저희에게 맡기다시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팬클럽 활동하러 다니셔야 했거든요. 아주버님을 그렇게 감싸며 또 한편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 어머님과 대책 없이 일을 만드는 아주버님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칼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이좋던 저희도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또 눈치 없이 시어머니가 돈을 꺼달라 했습니다. 전에 없던 반찬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시길래 또 뭔가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그게 아주버님 사업에 필요한 돈일 줄을 몰랐죠. 이 정도면 너희들이 넉넉히 먹겠지? 그럼 이건 됐고 내가 너한테 괜히 할 말이 있는데 이거 태영이랑 태범이한테는 비밀이다.
너 요즘 하고 있는 사업 문제 없지? 그러면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상금은 있잖니. 돈이요? 어디다가 쓰시게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 테니 절대 네 남편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태범이한테 정말 확실한 사업 계획이 있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보고만 있어.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태범이 도와줄 돈이 없잖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다. 응? 태범이 걔가 누구한테 빚을 못 지는 성격이라 지금 이를 바짝 깔고 있어요. 너희에게 받은 도움 갚겠다고. 내가 봤을 땐 이번에 분명 사업 제대로 터트릴 것 같아. 네가 돈 빌려주는 걸 지금은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하지만 태범이 사업이 터지면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 거다. 태범의 성공의 공을 전부 너에게 돌릴 거라고. 어머니,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 설명 한 번 안 듣고 돈을 어떻게 빌려줘요? 거기다 아주버님 성격상 소자본 창업은 아닐 텐데. 그리고 돈 빌려주는 걸 왜 비밀로 해야 돼요? 어휴, 너는 어쩜 배려심이 요만큼도 없니? 생각해봐라. 네가 돈 빌려줬다는 걸 알면 태범이가 눈치를 안 보겠어? 내가 방금 전에도 말했잖니. 태범이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고. 큰일 하려는 애가 마음에 짐이 있으면 될 일도 꼬꾸라지지.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면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니? 그건 그렇다고 하면요. 그이한테는 왜 비밀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내 돈, 이 돈 이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머니께서 제 돈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동생이 형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아요? 걔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괜히 형 걱정에 신경 쓰다가 잘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니? 그리고 갑자기 사업에 큰돈이라도 필요하면 안 되니까. 그럼 저는요. 저도 사업하느라 큰돈 들어갈 곳도 있고 신경도 여기저기 쓰이는데 너는 성격도 수더분하고 작은 일에 신경 안 쓰니까 솔직히 네가 여타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너한테 부탁도 안 했다. 네가 그만큼 믿음이 가고 또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지. 상아야, 이번만 좀 부탁하자. 네가 이번에 도와줘서 태범이 성공하면 내가 평생 너를 모시고 살 테니까. 아주버님 사업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일을 비밀로 하며 저에게만 부탁하는 이유가 더 어이없었습니다. 수더분하다, 배포가 크다, 아주버님 사업이 성공하면 모든 공을 돌리겠다 등등 제 귀에 듣기 좋은 가머니설을 말했지만 결국에 자기 자식들만 소중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제 사업은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고 남편 사업은 아주 작은 문제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죠. 앞서 저를 좋게 표현한 말들을 모두 당연히 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속이 뻔히 보여 너무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분이 어찌되었던 간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어요. 설령 아주버님의 사업 계획이 탄탄하다고 해도 사업을 이끄는 주체인 아주버님을 믿을 수가 없어 돈을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이제까지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온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저도 여윳돈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비싸두고 있다가 결제대금 받으면 그 돈으로 빚 갚고 또 물건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전에 아주버님 도와드린다고 드렸던 돈 지금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서 급한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 썼거든요. 지금 그것도 해결하기 벅찬 상태예요. 너 정말 왜 그러니? 다들 힘들다 하면서도 한쪽 주머니 어느 정도 챙기고 있잖아. 네 아주버님 되는 사람 사업 성공하면 무조건 1순위로 나한테 빌린 돈 갚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부탁 좀 하자.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정말 사정이 안 돼요. 죄송해요. 수중에 여윳돈이 없다고 하면 믿질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예전에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을 언급하며 빚까지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안 믿는 건지 아니면 그렇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건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하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너무 집요하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오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순간 짜증이 치고 올라와서 돈을 빌려주고 말자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돈이 뻔히 어떤 식으로 공중분해될지 예상이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금방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혹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님께서 따로 부탁하신 거 없어? 부탁? 아니, 요즘엔 별 말씀 없으셨는데? 왜? 어머님께서 당신한테 뭐 부탁하셨어? 그게 여보, 내가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당신도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혹시 어머니 부탁 이미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해. 사실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당신이랑 아주버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 아주버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당연히 돈 없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 오시는 거 있지?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나만 시달리는 거지. 아니면 당신도 시달리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우리 둘 다 어머니께 시달리는 거면 따로 대책이 필요하잖아. 미안. 난 따로 그런 말 없었는데. 내가 어머니 만나서 말해볼게. 그만 좀 하라고.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는 걸 알게 되시면 더 난리치죠. 내가 돈 없다고 했으니까 며칠 더 이러시다 마시겠지. 그냥 참고 있는 게 나아. 그런데 당신 혹시 어머님이 아주버님 사업 자금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시면 돈 없다고 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끌려다니지 말라고. 난 버틸 수 있는데 난 당신이 또 돈 빌려줄까봐 걱정이야.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만 시달리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탁을 하기 전에 단도리를 해놓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이제 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어머니의 집요한 연락은 며칠 뒤 끊겼죠. 한동안 저기압인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겠지만 별 문제없이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심을 하던 그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금고를 연 사건이었죠. 사건이 벌어진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달림이 끊긴 첫 주말이라 모처럼 마음 놓고 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겁니다. 아주버님 사업 자금에 대한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닌가 싶어 잔뜩 긴장하며 전화를 받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돈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 빌려달라는 말은 아니었고 일종의 투덜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보고 어디냐고 물으시며 제 행방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보고 시댁으로 들어와 자신과 시간을 보내달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핑계를 댔죠. 모처럼 마음 놓고 쉬는 주말인데 시댁에 들어가기 싫었으니까요.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오늘 다시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아무 일 없으시죠? 돈 빌려 다니느라 바쁜 거 빼고는 뭐 별일 없다. 어제도 그래서 네 전화 못 받았고 그 사이 그쪽으로 여유가 생기진 않았고. 네, 죄송해요. 제가 여유 생기면 연락 먼저 드릴게요. 됐다. 그런데 너 지금 어디냐? 저 회사에 있죠. 토요일인데? 아까 전에 태영이한테 전화하니 걔 나갔다 하고 넌 집에 있을 거라고 하던데. 남편이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남편 나가고 바로 회사 갈 거라고 말했고 또 오늘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 그럼 너 지금 집에 없는 거니? 네. 오늘 내일 전부 회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단 말이지? 알았다. 일하는데 내 전화가 방해되겠다. 이만 끊으마. 이전에는 회사라고 해도 들은 적도 안 하시더니 웬일로 금방 전화를 끊으시나 싶었습니다. 통화가 일찍 끝나면 소중한 저희 휴식 시간이 늘어나는 거였으니 저야 좋은 거지만요. 그렇게 간만에 휴식을 마음 편히 누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배달 음식을 시킨 것도 아니고 찾아올 사람도 없어 누군가 싶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월패드 화면을 확인했는데 시어머니가 화면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공포영화 같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아시고 제가 회사에 있다고 말을 했는데 왜 집을 찾아오셨는지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혹시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아시고 이를 확인하러 찾아오신 건가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에 허둥지둥 거리고 있던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옷을 채 입기도 전에 현관문 앞으로 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맞이할 수도 없었죠. 우선 안방에 있는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시곤 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님은 제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옷장 안에 숨어 있었고요.
집 이곳저곳을 확인하시던 어머님은 이내 안방으로 들어오셨고 화장실 안까지 확인을 하셨죠. 그런데 화장실 쪽으로 간 뒤 어머님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뭘 누르는 소리였는데 그 다음 소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가 틀려서 나는 경고음이 나왔거든요.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옷장문을 살짝 열고 밖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제가 상상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제 금고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옷장문을 여는 사이 금고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시어머니가 제 금고문을 연 이유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뻔하죠. 아주버님 사업에 필요한 돈 가져가겠다고 열었을 테니까요. 돈이 없다고,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저도 잘못을 한 거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몰래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박차고 나왔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의 금고문을 여세요? 어머나 깜짝이야. 너가 왜 여기 있니? 너 회사에 있다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금고 열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안에 있는 돈이라도 가져가시려고요? 가져간 그 돈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쓰시려고요?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주버님이 사업 못한다고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내 아들 사업자금으로 가져다 쓰겠다고 했니? 너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그러냐? 내 아들 돈 네가 뺏었을까봐 열었다. 네가 하도 돈 없다 어렵다 이러면서 빚까지 있다고 하니 걱정되어서 온 거라고. 우리 아들 사업에 지장을 줄까 걱정되어서. 어머니, 왜 계속 거짓말을 하세요? 아들 걱정이 되시면 아들 통장을 확인하시던가 그이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야죠. 왜 제 금고를 여시냐고요. 이게 네 금고였다고? 난 몰랐다 얘. 당연히 우리 아들 금고인 줄 알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제 금고라고 말씀드린 적 있고요. 어머니께서 젊은 애가 금고 쓰는 게 희한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 금고 비밀번호도 저희 아버지 생신날짜예요. 남편 금고라면 왜 장인어른 생신을 비밀번호로 설정하겠어요? 내가 그런 걸 다 기억하겠니?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투성이인데. 그건 그렇고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돈 없다고 하지 않았니? 금고에 떡하니 돈 있고 회사에 갔다고 하더니 안방 옷장에 숨어 있었네. 거기다 시어머니를 도둑년 취급해? 너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거니? 지금까지 시어머니 속이고 있었던 거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시어머니는 제 금고를 열어본 걸 자신의 아들 금고로 착각하여 생긴 일이라며 유야무야 넘겼고 제가 한 거짓말과 자신을 도둑년 취급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혼 전 이야기까지 꺼내며 제 입에서 찍소리도 못 나오게 쏘아붙였죠. 내가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너 그렇게 내 부탁 들어주기 싫었니? 돈이 가족보다 소중한 게야? 어?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너희 결혼할 당시에 내가 준 도움은 싹 다 잊었나 보다? 그때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만들어서 너희들 집 구하는데 도움 줬던 거야. 그걸 너희가 몰라? 그렇게 받은 도움이 있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지만 잘 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지 아주버님 골방에 틀어박혀 있게 만들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지밖에 모르는 걸 무슨 며느리라고. 됐다. 이제 네 돈 바라지도 않으마. 저보다 효부인 사람 많겠지만 저도 이 집안에서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주버님 일에 관해서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내 금고돈을 가져가는 것과 막대먹은 며느리 취급이라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 가족들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저는 금고 안에 숨겨놨던 서류를 꺼내들었고 저에게 혀를 차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펼쳐보았습니다. 이게 뭔데? 뭐길래 그렇게 당당한 얼굴로 하고 시어머니 얼굴에 들이밀어? 아까 말씀하신 집 구하라고 주신 돈과 관련된 서류요. 제가 도움을 받았다고요? 그 돈 저희 집 구하는데 저희 쓰고 있는 세간살림 사는데 쓰인 적 없어요. 그 돈 전부 태영씨 사업하는 데 들어갔지. 태영씨 사업 그 돈만 들어간 줄 아세요? 제가 대출까지 해줬다고요. 여기 보이세요? 제가 태영씨에게 얼마를 도와줬는지? 이게 다 정말이야? 이걸 왜 이제서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머님 댁에 가서 맨날 남편 사업하는데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 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면 이자가 얼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을까요? 가족들 전부 밥 먹다 체하게?
제가 이 말을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말했으면 어머니 평소에 사고 싶다는 물건들 입 밖으로 꺼내실 수 있겠어요? 저 가족들 불편하게 만들기 싫었어요. 내 남편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필요하다는 거, 만나자고 하는 거 전부 비위 맞춰드리며 지냈다고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가족들과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게 내 남편 위하는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욕심을 계속 부리세요? 특히 아주버님 일. 저 정도 하면 어머님께서 아주버님께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가 사업 자금만 보탰어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취직 자리 만들어보고 제 사업만 해도 바쁜 시간에 아주버님 사업 계획서 확인하고 또 아주버님 상황에 맞게 해볼 만한 사업도 구상하고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다 걷어찼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버님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 완전 엉망이라고. 제가 재벌이에요? 몇천 몇억 이런 돈이 껌값이게요? 저에게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마치 꼭 줘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제 근거까지. 이번 일 어머니께서 사과하시면 실수라고 하시면 그냥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더는 못하겠어요. 시댁 가족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남편도 답답하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얘 상아야, 내가 잘못했다, 응? 마음의 실수를 한 거야. 아들이 골방에 처박혀 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니? 그렇다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정신이 잠시 나갔다. 그리고 이제까지 네가 그렇게 많은 짐을 떠안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진정 좀 해라.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그런 말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을 하시며 잘못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제 비위를 맞춰주며 제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초에 저도 시어머니께서 사과만 해주면 넘어가려고 했던 일이니 금방 마음을 풀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빨리 기분을 풀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던 거죠. 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주버님 사업자금 이야기를 또 꺼내셨거든요. 그런데 태범이가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괜찮아지면 도와줄 생각은 있냐? 아까 보니 금관해보가 많던데 꼭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있냐는 거지. 그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없이 안 되겠다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철이 없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화를 냈으니 얼마간은 말이 안 나오겠지 싶었죠. 어머님을 상대한 후 진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말이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하루 종일 푹 쉬고 있었을 제가 힘 하나 없이 축 늘어져 있자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신들린 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을 듣던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진짜 별일 다 있다 싶지? 이래서 어머니 가시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그 난리를 치니까 밥 한 끼 먹을 힘이 없더라고. 정말 미안해.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러면 내가 확실히 못 박았을 텐데. 당신이?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 아주버님 일인데? 됐어. 오늘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얼마 동안은 잠잠할 거야. 앞으로가 문제지.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곤 나도 생각 못했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 일 이대로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 당신 말처럼 이러다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시달리게 될지 몰라. 형도 나이가 저렇게 먹어가는데 계속 되지도 않은 사업 붙잡게 할 순 없잖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 아주버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어머님이 계신데? 내가 말했잖아. 돌아가실 때 슬쩍 아주버님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반쯤 포기했어. 그러니까 더더욱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 어머니가 당신 나 도와준 거 아셨다며. 그거 가지고 쩔쩔 매셨고.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생각한 작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 들어보니 제가 할 건 딱히 없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작전이었죠. 남편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보곤 바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 시작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태영아, 다는게 무슨 일이니? 엄마, 아까 상아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들 이혼당하게 생겼다고요.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절대 농담 아니에요. 대체 뭘 하신 거예요? 뭐?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너희 집 떠나기 전에 다 마무리 짓고 왔어. 그런데 상아가 너랑 이혼을 하겠다고? 저 사람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말을 하셨길래 자기는 평생 가도 객지꿀 뿐이라고 저렇게 억울해해요. 어머니, 저 상아랑 못 헤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상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 평생 혼자 살다 죽어요? 이제 저도 형처럼 어머니 댁에서 얹혀서 살까요?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모르실 텐데 제가 상아한테 빌린 돈이 좀 많아요. 그거 갚으려면 저 쫄딱 망해야 돼요. 저도 지금 그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요. 저 사람 소리치는 거 들어보니까 어머니랑 형 때문인 것 같던데 우선 저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와서 빌든가 무릎을 꿇던가 뭐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걔는 아까 전까지 괜찮다니 왜 그런데? 알았다. 내가 지금 바로 집으로 가마. 빨리 오세요. 제가 상아 겨우 붙잡고 있어요. 형도 데려오세요. 형도 이 사람한테 잘못했으니 잘못을 구해야죠. 남편은 애걸복걸하며 꽤나 실감나게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댁에서 당해온 일로 억울해하며 이혼을 선언했다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연기를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아주버님이 그 사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뭘 타고 오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건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라고요. 태영아, 상아 어딨니? 아휴,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바로 일을 키웠네. 상아야, 내가 잘못했다. 너네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 네가 아까 말해서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너니 서운한 것도 알고 우리 때문에 힘든 것도 안다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잖니. 설마 내가 나가기 전에 한 말 때문에 그래? 그건 그냥 웃자고 농담한 거야. 알았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농담도 하지 않으마. 그리고 네가 시댁 일로 신경 쓸 만한 일들 만들지 않도록 할게. 내가 네 시아버지 품에서만 있어서 철이 좀 없잖니. 근데 이젠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마. 그거면 된 거니?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더 크게 울먹이며 시어머니가 또 아주버님이 잘못한 행동을 짚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뭐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안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왜 사람을 들들 볶습니까? 에? 그것뿐이에요? 나 때문에 대출까지 해준 사람이 주말만이라도 좀 쉬겠다는데 맨날 염탐하듯이 감시하고 연락하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하고 나 같아도 답답하지. 남편 놈은 사업한다고 돈 끌어다 써 대출까지 해줘. 그런데 시댁에서도 사람 정신을 빼놓는데 그리고 진짜 내가 봐도 아닌 거. 형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그리고 그만뒀으면 또 이 사람이 돈 못해줘서 도와줬으면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결국에 뭐냐고. 저 바쁜 사람이 나중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사업도 구상해줬는데 그런 정서는 개무시를 하고. 어머니도 반성하세요. 맨날 형만 감싸도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형 사업자금 보태달라고 하다가 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남편의 열연 때문인지 시어머니께서 빌 때까지도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던 엎드려서는 살려달라고 비셨으니까요. 상아야,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로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니까. 우린 네가 항상 웃으면서 상대해주니까 네가 그렇게 많은 짐을 안고 있는 줄 몰랐어. 정말이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마. 나도 태범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며느리한테 도움되는 가족이 되도록 할게.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풀어줘라.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빌마. 우리들 때문에 네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져서 되겠니? 우리가 미우면 이 집에 남아서 괴롭히던가 해야지. 응? 태범아, 너 뭐해? 너도 어서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러다 네 동생 이혼당하겠어. 재수씨 미안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듣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저 때문에 태영이랑 이혼하려는 거면 두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도 이제부터 내 앞그림 내가 하도록 할게요. 사업이든 취업이든 가족들이 신경 안 쓰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용서해줘요. 시어머님과 아주버니에게 처음 본 반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만하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끝을 내야 하는 건지 난감했죠. 그때 남편이 눈짓으로 이만하면 된 것 같다며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마무리를 맺고 방으로 들어갔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도 남편은 어머님과 아주버님을 붙잡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받아낸 뒤 두 분을 집으로 보내드렸죠. 두 분과 한 약속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 약속들인데 이미 어머님과 아주버님께서 저에게 다 하신 말들이었죠.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이 다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다행히도 지금까지 그 약속들 모두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과 아주버님 모두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행동을 하셨거든요. 물론 아직도 어머님께서는 나이답지 않은 생활을 하십니다. 전에 좋아하시던 트로트 가수를 여전히 쫓아다니시고 요즘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이전처럼 저에게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쓰시며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버님에 대한 말씀을 안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중이었죠. 저도 너무 딱딱하고 고지식한 시어머니보다는 적당히 저와 대화가 통하는 지금의 저희 어머님이 좋으시니까요. 아주버님은 다시 취업에 성공하시며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요. 이제 사업에 사자는 꺼내지도 않고요. 거기다 착실하게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결혼을 꿈꾸는 여자친구분도 생겼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도 입에 기에 걸리셨죠. 이제서야 제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그날 어머님께서 제 금고를 열어보셨던 일이 나쁘게만 기억되진 않아요. 그 일로 파생된 행복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로 무조건 열을 내고 대립각을 세우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구독자분들도 무조건 복수보단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물론 복수만이 답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제 사연이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하려는 바가 다 전달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